큰손들의 큰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기회, 실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방송 시청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급이 궁금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수급이 궁금한 종목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수급과 함께 전략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땠습니까? 좋지는 않았죠. 네. 외국인은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오늘까지 닷새 연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같이 사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한 종목씩 눈에 탁 들어오네요. 네, 한번 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눈에 들어온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뭐 수익 모델 엄청 많고 뭐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나오는데 숫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카카오 수급은 좋아진 게 어제 오늘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카카오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제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다만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기관은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이 사고 이런 모습인 것 네네. 같고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그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이 그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은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네. 이익은 줄었단 말이에요. 네.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증권사에서도 분석은 엇갈립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 증명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 그러면은 네네.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를 쌍끌이 매수를 했고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을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급은 타이틀을 수급의 역설이라고 제가 한번 점 붙여봤어요. 역설이요? 자, 우선 제가 살펴본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죠. 네. 주식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있고 주식형 펀드로 이제 그 투신사로 돈을 넣는데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네.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금 6달째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쉴 틈 없이 빠져나가고 있고, 물론 이번 달 들어서는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둔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깝깝하잖아요. 네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렇다면은 투신사는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올해 그러게요. 1월 들어서. 저 파란 선이 투신사 매매고 빨간 선이 주식형 펀드예요. 근데 투신이 판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갔죠. 이 얘기는 네. 실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만약에 투신이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좀 네네, 여유가 네. 있을 텐데 네네. 아직도 그 기관들은 실탄이 부족하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이렇게 수급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급은 안 중요해야 할까? 오히려 반대로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5월 달 들어서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 5종목을 딱 찾아봤는데 LG 플러스부터 KT까지입니다. 근데 5월 달 이 종목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가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5.5%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관이 실탄이 적다 보면은 사는 종목 가지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사는 종목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요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그래도 가는 종목만 계속 가네. 네. 기관이 사는 종목만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수급 여건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기관의 매매는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급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이 산다 싶으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몇 가지 종목이 들어왔어요. 일단 그 한 가지 종목은 이게 그 조건에 만족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기술 하나가 들어왔고요. 우리 기술이요. 경동나비엔 호텔신라. 안 그래도 호텔신라에 네. 대한 수급은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종목들 좀 짚어드리도록 우리 기술은 할게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갖고 그다음에 무슨 종목이죠? 경동나비엔하고 경동나비엔요. 호텔신라 이렇게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저희 이쁜 박민영 앵커 하신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수급은 오늘 뭐 양호합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수급이 강력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는 기관이 조금 더 세게 사고 있고 거래 강도는 지금 평소 거래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좀 매도 압력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볼까요? 일본 요새 조정 많이 받았네요, 이 그렇죠. 종목. 네.
어느 정도면은 뭐 끌고 가도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수급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전체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호텔 신라는 신라인. 제가 나쁜 수급으로 오늘 좀 그 표시를 했던 종목, 저희 들고 왔던 종목인데, 네. 잠시만 이 종목을 좀 지우고요. 오늘 외국인 매도 1등 종목이 호텔 신라예요. 지금 그리고 2등이 셀트리온 이런 추정치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악재는 다 아실 거고요. 서울에만 지금 면세점 특허권 3곳을 이제 추가적으로 발급해 준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나마 그 개장 초에 요 저희 빨간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외국인이거든요. 개장 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았죠. 그 이후에 그 매도 그 추가적인 매도세는 좀 진정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네. 주가도 낙폭은 회복했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한다면은 오늘 접근하는 건 좀 무딜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조금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두 가지 종목이 더 들어왔어요. GS 건설과 현대 로템입니다. 네. 자, 이 종목들도 GS 아마 건설이요? GS 건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GS 건설과 현대 로템. 먼저 일단 GS 건설의 주가는 2.4% 오르고 있는데요. GS건설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일단 그 대략 한 시간으로 1시 넘어서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좀 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네. 주가도 좀 끌어올려 있는데, 글쎄 건설주는 저는 올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좀처럼 좀 그 자리를 못 잡네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오늘 뭐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반등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보통 요 자리 그러니까 가격이 대략 4만 원 정도에서는 아마 그 저항을 강하게 받을 텐데, 네.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해 봐요.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어서 현대 로템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뒤늦게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들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대 로템도 오늘 뭐 전체적인 수급은 뭐 나쁘진 않은 편이고, 거래는 좀 적은 편이고 평소보다 적은 편이고요. 네, 오늘 워낙 5G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진 않는데, 이 종목도 이제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이런 패턴인데, 외국인 매수 강도가 기관의 매도 강도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수급 흐름은 아주 양호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는 좀 다소 부진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시스님께서 사실 저는 처음 뵙는 분이긴 한데 넷마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넷마블이요. 저희가 요즘에 이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네. 좀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넷마블은 역시 뭐 예상대로 지금 뭐 수급이 안 좋네요. 거래도 좀 실리고 있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뭐 좀 그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섰는데 낙폭을 줄였는데, 네. 외국인은 더 팔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수급 흐름은 오늘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요새 넷마블은 여러 가지 기대를 좀 많이 했죠.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뭐 새로 신규 게임 네네. 이런 게 있는데 나온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요새 실적 안 나온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지고 수급 매물도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넷마블이요. 그럼 참 고민이 되네요. 지금 일단 빨리 잘랐으면은 지금 다행인데, 못 팔았다면은 이 가격에서는 일단 좀 팔기는 네. 조금 애매한 가격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물탈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현재 수급 흐름 보면은 물탈 상황은 절대 아니고 팔 수 없는 가격까지 지금 빠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급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 평가를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코너에서도 뭐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오늘은 뜨는 5G, 지는 면세점. 너무 이렇게 명쾌하네요. 오늘 그 특징은 그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통신주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왔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수급이 또 집중된 종목이 머큐리였고요. 네. 지금 현재 쌍끌이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머큐리, 에이스테크, 기관 외국인이 현재 동시에 사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윈스, RFHIC, KMW 이런 종목 정도가 현재 그 수급이 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고, 쌍끌이가 요즘 유지되고 있는 종목. 민영 앵커 관심주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글쎄, 제가 방송에서 저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영양가 있는 테마가 5G하고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거는 저희 그 설비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 그래서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적으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네.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류의 종목들 사는 종목도 더 사는 종목들이 이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도 선택의 폭은 적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 비이성적인 시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대비 수급을 좀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추가 매수는 어때요? 좀 어떤 종목들이? 그 5G 관련주들이요. 눌림목 공략은 여전하다고 봐요. 특히 가격도 증권사 목표치하고는 아직도 괴리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페스 같은 종목도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고점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시세를 즐기자. 좀 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했던 것도 말씀해 주시죠. 뭐 면세점 대충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오후에 올라오는 게 한국 금융지주가 아침부터 좀 강했는데 오후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가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보면 이런 게 보이니까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빨간 선 갑자기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까만 선 주가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반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약한 쪽은 아무래도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 신라 뭐 이런 정도로 오늘 같은 날 뭐 그렇게 약한 종목을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네. 자세히 언급하기는 또 부담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이 보인다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